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 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학원, 상술과 진심 사이에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학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상담 오셨을 때마다 여러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다 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다. 속지 않는다. 얻을 것만 없고 이제 버릴 건 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잘 되는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립니다. 선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선행을 많이 해서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은 거다. 선행을 많이 한 친구가 잘 참고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거지, 단순히 선행을 많이 해서 성적이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진도가 급해서, 진도가 느려서, 앞뒤 이제 뭐가 중요한지 구별을 잘 못하시고 불나방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중2부터 입시제도가 바뀝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학원들은 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알아요, 알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빠져들게 되겠죠. 50년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공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공부, 말이 조금 어색한데요.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뭐냐? 예습, 복습 철저히 한 친구가, 숙제 철저히 한 친구가 공부 잘한다. 선행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무수히 많이 들었죠? 예습, 복습. 예습, 복습. 학원에서 오늘 나가야 되는 단원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단원을 나가기 전에 그 단원 앞에 있는 그 내용만, 공식만 한 10분, 15분 정도 한번 써보고 읽어보는데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그것만 한번 읽어보고 수업에 와도 수업의 질은 확 달라집니다. 만약에 읽어보지 않았을 때 아이가 받아갈 수 있는 게 30이라면 읽어보고 왔을 때 아이가 받아갈 수 있는 건 40, 50이 아니라 80, 90의 능력치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에 등원해서 새 진도를 나갈 때 개념을 설명해 주기 전에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앞에 내용 10분 내지 15분 정도 읽어보는 그 시간을 집중해서 예습할 수 있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때 미적분까지 선행할 수 있는 친구 한 반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반에 한 명도 안 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두 다 불안해합니다. 그 한 반에 한 명이 되는 친구도 마지막까지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그 확률을 가지고 불나방처럼 오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다 꿰차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누군가가 입을 나불나불 대는 순간 불안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학원은 지금 위기입니다. 제가 28살부터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대치동이 막 넘쳐났습니다. 막 학원이 모자랐죠. 학생이 모자르진 않았어요. 학원이 너무나 지금도 뭐 갑질하는 학원들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갑질을 하고 조금만 실력이 있어서 학원 차리기만 하면 간판만 달면 학생으로 차고 넘치듯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정직하게 가르쳐도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해 보이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 정직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벌지만 소망이 하나 있다.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한테 기대서 접대하거나 같이 뭐 향락과 그런 것을 즐기면서 돈을 많이 그러지 않고도 정직하게 그리고 남의 특별한 거짓으로 비율을 맞추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까지 학원을 차려서 그 실험을 계속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 밥은 먹고 살지만 돈은 많이 벌지 못했다. 회의가 오지만 나는 꼭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쉽지 않습니다. 공포 마케팅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도 잘 먹혀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잘 먹히지 않습니다. 학원들도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공포 마케팅이 과연 언제까지 먹힐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 공포심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건지 이제 모르겠지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이 공포 마케팅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진실된 선생님, 진실된 학원을 찾겠죠. 그러면 그 학원들이 남아있으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아마 그 사이에 그 학원들은 다 망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괴멸하는 거죠. 더 이상 공포 마케팅이 먹히지 않는 중대형 소형 학원들도 괴멸하고 그 전에 진실되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학원도 망해버리는 완전히 망한 자리에 새싹이 돋는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학원은요, 상술이 없으면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제 돈을 많이 벌려면 이제 그분들이 왔을 때 이제 저희 학원은 작은 학원이니까 막 어쨌든 애들 많이 모아야죠. 뭐 제가 직접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황소 꼭 보내야 된다고 CMS 꼭 보내야 된다고 저희가 보내드리겠다 그러고 막 비싼 개별 수업하고 아이들 모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고등학생 왔었을 때도 우리 학원은 이런 친구들이 다녔을 때 도움이 됐다.
이러지 않으면 안 다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적을 올려드리겠다고 고액으로 수업료를 받아서 수업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부모님들 상담 오면 특히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이 상담 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잘 컸으면 하는 마음에 수학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부모님이랑 많이 놀고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고 숙제 정도만 꼼꼼하게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국어나 영어 시간을 더 늘리고 독서 시간을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끄덕끄덕 하시고요. 대부분 공포 마케팅을 하는 학원에 다시 가셔서 등록합니다. 이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 학원 잘 돼요. 부럽습니다, 사실. 네. 제가 그런 마케팅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제가 꼭 공포 마케팅을 안 하는 그런 학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저 같은 사람도 한 명 있어야 되니까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진심으로 대해도 사기치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제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꼭 그런 학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습 복습입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